그림에서 머리가 북쪽 방향으로 지금 되어 있고, 머리가 위쪽을 향하고 있으면은 이걸 상호라고 합니다. 상호. 상호. 그리고 호랑이 그림은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새로 이사한 집의 애군을 막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매년 정초가 되면 궁궐과 여염집에 대문이나 집안 곳곳에 호랑이 그림을 붙였다고, 부귀백두의 뜻은 머리가 하얀 새 두 마리는 부부간의 백년해로를 의미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풍수지리, 풍수 실내 인테리어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에서는 그림에 따라서 각각의 의미가 다르고, 재물을 부르는 그림, 애군을 부르는 그림, 마음에 안정을 주는 그림처럼 자연과 형상에 대한 그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각각의 그림마다 특이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민간에서는 각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고 애군을 막아왔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집들이 선물이나 개업 선물용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걸어놓은 족자의 그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제가 장식해 놓은 풍수지리 장식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어도란 그 복을 불러오는 9마리의 비단 잉어를 그린 동양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구어도의 구자는 아홉구는 오래구와 발음이 같고요. 어자는 물고기여, 나물여와 발음이 같아서 오랫동안 건강하고 번영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고, 장사의 번창, 자손 번성, 복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복을 불러오는 귀한 동물로 여겨져 왔고, 금전과 재물, 행운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의미를 알고 구어도 그림을 다시 살며시 들여다보면 집안의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그런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어도 그림 옆에 있는 호랑이 족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 호랑이 그림의 의미는 대삼재를 막아주는 뜻을 가졌습니다. 대삼자의 의미는 화재, 수재, 풍재의 세 가지 재앙을 막아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난, 질병, 기근의 세 가지 고통에서 인간을 지켜준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호랑이는 용맹스러움으로 화를 쫓아내고 복을 가져다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풍수의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매년 정초가 되면 궁궐과 여염집의 대문이나 집안 곳곳에 호랑이 그림을 붙였다고 전해집니다. 여염집은 일반 백성의 살림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랑이 그림은 새 집으로 이사할 때 또는 그 새로 이사한 집에 애군을 막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도 있고, 강한 기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호랑이 그림은 상호, 하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호는 머리가 북쪽, 즉 위쪽을 향하고 있는 그림이고, 하호는 머리가 남쪽,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그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출입문에서 들어오는 왼쪽과 오른쪽 벽면에 상호와 하호 한 쌍을 벽면에 걸어 놓으면 사기를 억제시키고 나쁜 기운이 집안이나 사무실로 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단 목단 그림이 그려져 있는 족자를 제가 이렇게 걸어 놨습니다. 목련이고요. 머리가 하얀 새 두 마리죠. 여기는 바위, 지금 여기는 목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좌측 상단에 있는 한자를 보면 부귀백두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이 부귀백두의 뜻은, 흐드러지게 피인 목단꽃은 부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렇게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는 불로장생을 뜻합니다. 불로장생. 이 새 두 마리가 있는데 새 머리가 하얗죠. 머리가 하얀 새 두 마리는 부부간의 백년해로를 뜻하는 것입니다. 백년해로. 화려함 때문에
부귀영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목단은 다른 말로 모란이라고 불립니다. 모란. 모란은 우리나라 야생화로서 꽃이 화려해서 위엄과 품위를 갖추고 있는 꽃이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귀하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또 꽃 중에서 왕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사랑했던 그 꽃이라고도 합니다. 모란의 꽃말은 부귀, 영화, 왕자의 품격, 행복한 결혼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화투장에 모란이 그려져 있는 화투장이 있습니다. 6월 또는 6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모란 뿌리의 껍질의 맛은 맵고 쓰며 성질은 차기 때문에 열을 내려주거나 월경, 불순, 출혈, 타박상 그런 곳에 쓰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란이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신라 진평왕 때로 알려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진평왕 때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세 빛깔의 모란을 그린 그림과 글씨 석 대를 보내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신라 말기에는 채치원이 돌아다니면서 모란을 심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족 두꺼비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족 두꺼비는 행운과 재물을 불러오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두꺼비는 4개의 다리를 가졌지만 삼족 두꺼비는 3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다리는 2개 가졌지만 뒷다리는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그리고 등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이 북두칠성의 무늬가 있습니다. 이 삼족 두꺼비는 평소에는 재물을 삼키기만 하다가 사람에게 토해내서 재물을 건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을 깔고 앉은 이 삼족 두꺼비는 금은부화를 먹고 배출하지 못해 집안에 금전이 쌓인다고 합니다. 이 삼족 두꺼비를 장식할 때는 어떤 장소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매장에서는 출입문 쪽을 바라보게 놓아두고, 반대로 가정에서는 재물을 집 안으로 물고 들어오라는 의미에서 삼족 두꺼비를 집안 쪽을 꼭 바라보게 놓아두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꼭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셔야 집안의 재물운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닭입니다. 닭. 닭은 울음소리로 희망찬 출발을 알리고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승진과 출세, 합격, 행운을 의미합니다. 황금알을 9개를 품고 있는 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거북이 한 쌍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거북이는 이제 무병장수 또는 부귀장수, 재물운을 상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실제로 거북이는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수를 뜻합니다. 거북이는. 자, 그 다음에는 코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컷과 암컷 서로 마주보도록 코끼리를 함께 이렇게 세워두면 부부의 금술이 더 좋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코끼리 코가 이렇게 위로 솟은 모양은 재물운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코끼리 코가 아래로 내려간 것은 가정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끼리는 물을 관장하는 동물로 상징이 되는데, 풍수지리에서는 물이 풍요와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금전적 풍요로움, 재물을 끌어오는 힘이 있다고 했으며, 행운, 숭배, 보호, 지혜, 장수의 의미로 풍수지리 소품으로 인기가 많은 동물이어서 풍요와 다산의 결혼 선물이나 또는 어르신들에게 선물로 드려도 너무 좋은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